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페이지 327페이지로 가시면 327페이지 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죠.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개짜리인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자체는 프로젝트로 파이낸싱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어떻습니까? 이 고속도로 같은 민자 유치,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기 사업이에요, 좀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고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잠깐 36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BTO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363으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363에 거기에 밑에 박스도 있고 위에 있지만 BTO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서 민간 투자 사업. 그 민자 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빌드는 민간이 건설을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퍼레이트 자기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성이라는 거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갖고 따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업주가 부동산 담보나 물적 담보나 아니면 신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죠? 자, 그림을 위험하게 그립니다.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요. 이게 해골이야.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상처를 났습니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포스코가 사업주로서 이 사업을 따내게 돼요. 시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 포스코는 아파트 사업을 하니까 아파트가 우리가 사업이 망하면 이것도 망하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독립된. 그래서 회계 처리와 법률적 아예 실현을 전환시킵니다. 그럼 대주단 입장에서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이 모여서 대주단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빌려준 쪽. 얘가 차주가 됩니다. 그럼 얘한테 자금을 줘서 우리가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요,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한테 얘가 부도나도 채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걸 소구라고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 건 나중에 돈 먹고 아프면 그냥요 경매 처리예요. 그럼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회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소구인데 이건 상한 청구할 수 없어서 따르세요. 비소구. 근데 또는 어느 정도 제한 소구를 원해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도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받아들인 현금흐름과 자산법인에서는 채권 청구 가능하고요. 자,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여러 가지 시행 사업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그럼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다 보니까 위험은 분산시킬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제한 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증을 원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이 시행사의 대표사의 이제 보증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주가 중요한 것은 비소구주 제한소구고요. 두 번째는 부예금융이에요. 자, 부예금융은 장부의 금융입니다. 자,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 사업도 합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업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장부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되면 안 빌려주죠. 그래서 장부의 금융. 그럼 재무상태표라고 들어보셨죠? 대대표표. 거기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예금융은 사업주에 대한 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의 이점은요, 어떻습니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사업성 검토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성 문제를 줄여줄 수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은 만약에 이게 위험하지만 수익도 많이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위험을 분산시키니까 위험은 줄이지만 상황이 많으면 상황이 배로, 자, 어떻습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사업이 그냥입니까?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자금관리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금관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와 시행사에서
자금 관리를 자체 계좌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우리가 설날 같은 때 엄마가 세뱃돈 받으면 그냥이야 갈취해. 그럼 별도 계좌를 만들죠. 그래서 별도 계좌가 따라서 에스크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신탁회사 같은 데에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자금 관리를 그냥 합니까? 따로 합니까? 따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에 대한 것이 먼저 나가야 되고요. 대출금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공사의 공사비가 대출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시공사의 공사비가 나가야 되고 사업주의 개발 이익은 제일 나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앞에 PF로 가셔서 그 BTO 방식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갑니다.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27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이 방식은요, 자금 조달의 기초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의, 자, 가볼게요. 이거는 인적, 물적 담보 가치로 둡니까? 자체의 수익성입니까? 톨게이트비가 들어오죠? 이해 가셨어요? 네 번째,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으로 담보로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외 건설이나 대형 프로젝트로 등장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산업이 침체돼서 건설회사한테 많이 공급자 금융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특징으로 갑니다. 소규모예요? 대규모 자금이에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럼 해당 사업에 도산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사업주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비소급이죠. 비상한 금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제한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증보험을 대출자로부터 요구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으로 근거로 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의존해요. 따라서 프로젝트가 도산할 경우 그 현금 흐름을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 가능하지 채권자는 사업주한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까 포스코가 사업자였죠.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러면 장부의 부채로 기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부채가 기업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요즘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개발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개발 사업에 참여한 모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는 부의 금융 추가적인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현 상태 유지되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금융기관은 사업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은행은 위험하니까 다양한 사업 주체를 두죠. 위험이 배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제 갈게요. 장점.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제한소구.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에 전가되고 그 다음에 부의금융은 채무 수용 능력이 높다는 건 사업주의 입장이고 위험 배분, 위험 분담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를 할당해서 위험이 줄어들고요. 정보가 비대칭되는 걸 감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점은 높은 금융 비용이 들어가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자,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제를 푸는데 이게 감정평가 문제를 뺏겨냈는데 자,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여러분들 페이퍼 컴퍼니가 면목상 회사였죠. 그래서 면목상 회사가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대표 예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프로젝트에 발생한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까? 아까 톨게이트 받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은 대차조표라고 안 그래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사업주에 해당하는 부채가 표시됩니까? 표시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부의 금융.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더라도 대출기간 채권 회수는 영향이 없다? 자, 대출기간의 채권 회수가 그만큼 큰 위험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죠.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까? 에스코로에서 합니까? 에스코로 별도 관리한다는 거죠. 자금 관리.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335페이지로 갑니다. 335로 갑니다. 자, 335로 가시면 335. 자, 우리가 이 표준 목차가 부동산 개발론과 관리론인데요. 자, 우리가 파트가 이용 파트가 나와요. 부동산의 이용. 여기는 안 나오거나 10년에 한 문제 정도니까 거의 시험 문제가 좀 안 나옵니다. 근데 개발 파트가 잘 나와요. 개발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뜨고요. 관리 파트는 나온다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관리 파트 위주로 가겠는데, 자, 부동산 이용 파트는 용어 정리만 가세요. 넘겨보세요. 요거는 용어 정리만. 그 나중에 여러분이 그 책을 읽다 보면은 336페이지로 가죠. 자,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또 3, 4월 달에 돌리다 보면 집약적 토지이용과 조방적 토지이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들어볼게요. 자, 토지이용 집약도는 이거예요.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단위 면적당 토지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얘기합니다. 자,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요.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죠. 그럼 집약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집약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도해 볼게요. 도심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요. 지대가 되고요. 토지의 대가입니다. 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도심은 땅값이 높으니까 그냥입니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까? 그럼 집약도를 높이죠. 이 높이는 것을 따라서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건물이 저층화 될까요? 고층화 될까요? 고층화 됐죠. 집약도를 높이니까. 맞나요? 외곽은 그냥요 농사를 져요. 그럼 땅을 늘리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작게 하죠. 그럼 집약도를 낮추는 것을 따라서 조방적 토지 이용, 저층화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3차 산업은 도심이 있어요. 도심. 금융업입니다. 여의도 같은데. 근데 2차가 공업이고 1차는 농업이에요. 그러면 3차가 그냥입니까? 더 땅값이 비쌉니까? 집약적이 이용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자, 토지용 집약도 의 갑니다. 얘는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의 단위 면적과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인데요. 집약적 토지용이 의만 가세요. 의에 가시면은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것은 자, 어떻습니까? 몇 차 산업이 더 집약적으로 합니까? 3차.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몇 번 쳐보세요. 집약적 토지용의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집약적 토지용은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죠. 도시니까 올리겠죠. 그냥요, 땅값이 비싸서 올려요.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제약된 상태에서 올려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나왔습니다. 몇 번 쳐보세요. 규모의 불경제예요,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죠. 대량 생산하니까 생산비가 줄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토지 이용의 유용이 향상돼서 경영률이 늘어나는 거고요. 조방적 토지용은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요즘은 이 나머지 것들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용어 정리로 갈게요. 자, 우리가 339페이지는 할 거예요. 도시 스포일이라는 건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이제 정책 파트에 도시 스포일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출제 빈도가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도시 스포일은 지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자,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면 외곽을 개발하죠. 그럼 규칙적으로 개발하는데 불규칙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를 묻는 거예요. 그럼 자, 의가 나옵니다. 의. 도시 스포로는 난개발은 도시의 성장이 현상이 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무질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죠. 무계획적으로. 그래서 발생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도심이 땅값이 비싸고 토지용 계획을 소리하니까 외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죠. 난개발. 자, 특징 갑니다. 특징 별표. 나온다면 특징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에 생깁니까? 우리가 주거지만 생깁니까? 상공업체에도 생깁니까? 도시 스프롤이다 보니까. 자, 스프롤은 도심지에 생겨요? 외곽부에 생겨요? 이거죠, 이거. 찾았습니까? 자, 그럼 봐봐. 건설회사가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심에서 난개발합니까? 외곽에서 하죠. 도시입니다, 외곽이다. 외곽, 여기 나옵니다. 됐어. 쓸데없어 다는 거.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해. 그러면은, 우리가 4번을 가시면은, 스프롤 현상은 잘 이용하는 게 아니어서 계리됐고요. 지역적인 표준적 수준 이해하죠? 그 밑에 예제 문제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1, 6월 달에 그냥 끝내버릴게요. 3, 4월 달에 안 합니다. 쉬워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도시 스프롤 틀린 거. 무질서 불규칙 맞죠? 좀 도시 중심지예요? 외곽이에요? 외곽이고, 상업지 주거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까? 공업지에도 발생합니까? 그다음에 도시 교외 확산으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겨 띄엄띄엄 가고요. 스포르는 채용이 아니죠. 괴리돼서 등졌고 간선호 따라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23회 한 10년에 한 번씩 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로 참고하세요. 하셨죠? 이건 그냥 1, 2월 달 끝나고 3, 4월 달 안 할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친익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어요. 친익과 계승의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자, 만약에 지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침입하면 상향여가라고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럼 들어가는 걸 그냥 해요. 침입이라고 그래요. 아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일정 요소가 들어갔고 아예 저가 고로 바뀌는 걸 계승이라고 하죠. 침입 있어요? 침입? 지금 침입 있어요? 어떤 인구 집단이 토지용 형태로 새로운 일적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라고 해요? 근데 침입 결과 새로운 차원으로 다른 집단으로 그냥입니까? 교체가 됩니까? 그걸 계승이라고 하죠. 체크하셨죠? 용어 정리만 가지고 가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확대적 축소에 안 나와. 맨날 강의해도 나도 힘 빠져. 그죠? 침입과 계승의 용어 정리만 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오른쪽 직주 분리와 직주 조건은 100% 쳐보십시오. 자, 이건 이제 용어 정리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요즘. 자, 왜냐하면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의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자, 지금 강남에 지금 이 강남 상권 요즘은 다 어떻습니까? 회사가 다 몰리잖아요. 그럼 도심이 그냥이요, 지가가 높아요. 월세가 높죠? 그럼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됩니까? 분리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그 원인과 결과를 이제 차근차근히 가볼게요. 갑니다.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요. 찾았어요? 원인은 그냥입니까? 도심이 환경이 악화돼서 그렇습니까? 악화돼서 나가죠? 대답하셔야 돼요. 고지가라는 건 땅값이 비싸죠. 재개발 철거돼서 나가야 되고 규제가 심한 나가죠.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나갑니까? 그럼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결과로는 어떠냐면 여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리는 걸 따라서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라고 돼요. 도넛같이 생겼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은 자, 우리가 인구의 시외 이주로 상주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주야 간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밤만 되면 그냥입니까? 잠만 자러 갑니까? 외곽이 심상 도시화가 생긴다는 거죠. 도심 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도심에 출퇴근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 출퇴근 사람들의 유동 인구를 도심 고동이라고 그래요. 도심 고동이 비율이 커진다는 건 그냥입니까? 교통이 혼잡됩니까? 혼잡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회귀하죠.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나갔던 사람이 다시 회귀를 합니까? 회귀하죠. 그렇죠? 연어가 회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가요?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할게요.
그럼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나요? 그럼 원인은 그냥입니까? 환경이 개선돼서 들어왔습니까? 지가가 떨어졌으니까 들어왔죠. 재개발이 완료돼서 들어가고 공법상 규제가 완화돼서 그렇죠. 교통이 발달해서 그래요? 교통체증이 심화돼서 그래요? 그럼 직주 접근에 도심지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그런가요? 하춘화예요? 회춘화예요?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그럼 재건축 아세요? 도심이 그냥이요, 강남이 재건축돼요. 그냥이요, 새 건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더 젊어지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풀고 이것도 1, 2월 달에 끝내버릴게요. 3, 4월 달에 안 합니다. 자, 직주분리 원인 갑니다.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냥요, 나가요. 나가죠. 대답해요. 토지용 규제가 심하니까 나가죠. 집가고 나가죠. 교통이 발달하니까 나가죠. 그냥입니까? 다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고충화됐다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입니까? 결과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힌트를 드린다면 결과에 화자가 붙어요. 결과에 뭐가 붙는다? 화자. 따보세요. 회춘화, 고충화. 그럼 이건 화자가 붙으면 원인이에요? 거의 결과예요. 결과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개발 파트로 갑니다. 페이지 344 갑니다. 개발 파트가 오히려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 파트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는 의의만 그냥 참고하세요. 부동산 개발이란 밑줄 쳐보세요.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이 택지 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럼 건축과 조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참고만 하세요. 자, 할게요. 토지가 울퉁불퉁하면 토지의 자체를 개량하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는 것을 건축이라 그래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이 먼저예요? 조성이 먼저죠? 얘기 좀 해봐. 건축이 먼저야? 조성이 먼저야?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이죠? 그냥 끝내버리세요. 얘는 그렇게 나오고 밑에 개발의 주체다 별표 쳐보세요. 얘 나옵니다. 개발의 주체. 자, 나중에 이제 제가 3, 4월 달 정도 되면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OX 문제를. 자, 그러면 개발의 주체가 있겠죠? 자, 공적은 그냥입니까? 정부가 합니까? 그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들어보셨죠? 그러면 따라서 1섹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공공이 있기 때문에 1섹타라고 해요. 근데 사적은 정부가 해요? 민간이에요? 기업이 하죠? 근데 주의하실 게 개인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공적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나왔고요. 그럼 얘가 제2섹타라 그래요. 적어 놓으세요. 1섹타다, 2섹타다, 2섹타. 합친 게 3섹타입니다. 제3섹타. 다시 갈게. 공적은 그냥이야 1섹타야. 2섹타. 사적은요? 2섹타. 합치면 몇 섹타야? 3섹타로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조합은 사적에 들어가요?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딱 두 번 주제가 됐어요. 이해 갔나요? 근데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오른쪽 과정. 찾으셨습니까? 요게 잘 나와요. 개발 과정. 자,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 있죠. 자, 들어볼게요. 암기 기법도 두 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순서가 나왔는데요. 개발의 과정은 자,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자입니다. 어디에다가 용도 구상하지? 아이디어자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유도해 볼게요. 부지 구입이 안 중요합니까? 부지 구입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제가 건설회사 했을 때 선분양하게 되면 미리 팔죠. 그냥입니까? 분양 대금이 들어옵니까? 그냥이요. 땅 보러 다녀야 돼요. 부지 구입이 중요해요. 얘기하세요. 부지를 구입할 때 많이 재야 돼요? 대충 가야 돼요?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부지 구입 전에는 예비적 타당성을 봐요. 그런가요? 그 전실행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충 보자는 거죠. 예비적 타당성.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행 가능성 전이라서 전 실행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책은요,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죠? 우리 희한하게 내일도 강의지만 너무 의욕이 있어서 막 주쳐요. 그러지 마십시오.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죠? 진료는 의사한테 맡기셔야죠. 그래서 저가 체크해드려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치료한 거와 저랑 치료한 건 달라요. 그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일단 개괄적이라는 걸 쳐야 돼요. 그죠? 구체적이에요? 개괄적이에요? 대충 하자는 거죠. 그죠? 개괄적으로 치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이 비용을 넘는다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게 늦으면 다시 구상 단계로 가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지를 구입하면 바로 건설합니까? 타당성을 봅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못 하지만 타당성이 없어서 아파트 안 짓고 자재차고 사용했어요. 그죠? 그럼 무조건 건설해야 됩니까? 타당성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가능성을 봅니다. 그럼 실행 가능성은 복합 개념이 법경기라는 거 아시죠? 자, 법 안 따져봐야 돼요? 법률적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 지역이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를 봅니다. 그죠?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대답해봐요. 개발 지역구를 묶이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은 그냥 해야 분양가를 선정해야 돼. 선정해야죠. 비용과 분양가를 선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즘은요, 50층 아파트도 짓죠. 그럼 지진 나면 안 되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집안이 뜯어야 돼요. 50층 건물인데 와르르 모르시면 안 되죠. 맞나요? 재밌게 가세요. 재밌게. 좀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야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타당성 결과가 똑같더라도 투자자에 따라서 개발업자에 따라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돈을 땡겨야 됩니까? 금융 있죠, 금융. 자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설해서 팔아먹는데 마케팅 단계가 중요해요. 무슨 단계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따 보겠는데요.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분양하죠. 미리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때, 분양할 때나 아니면 임대할 때 후기 팔아야 돼요? 초기서부터 팔아야 돼요? 그러지만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반과 후기로 가면 안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구상 단계가 아이디어로 나오고 전실행 가능성이 예비죠. 실행 가능성이 타당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두 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보세요. 구전. 자, 그럼 전실행 가능성은 부지 구입이죠. 전이죠. 구전 동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전 동화는 그냥입니까? 입으로 내려오는 동화입니까? 기록이 확실해요? 좀 부실해요?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맞나요? 근데 잡으세요. 시험 문제가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어요. 뭐로 나온다?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지로 나올 수 있고 타당성 나올 수 있고 금검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따보세요. 예. 따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저도 초라해요. 하세요. 그죠? 따보세요. 검마와 함께. 검마와 함께. 자, 업당으로 갑시다. 자, 갈게요. 구상 단계가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갑니다. 이제 미주쳐 보세요. 전실행 가능성, 예비적 타당성은 두 번째 개괄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얘기 좀 해봐, 이제. 이제 줄치라니까 개괄 쪽에다가 구체적이야, 개괄적이야. 그래서 수익이 비용을 상회했죠? 그렇죠? 부지 구입은 뭐 건질 거 없어요. 자, 4번. 실행 가능성은, 자, 여기는 봐봐요. 실행 가능성은 개괄적으로 가야 돼요? 좀 세밀하게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더욱 세밀하다는 단어가 있나? 따보세요. 법경기. 그냥 해야 돼요? 공법을 봐야 돼요. 부지 기술적으로 보고 시장이나 재정은 돈이죠. 자, 2번 별표. 자, 타당성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제가 법경기 중에서 가장 뭐니 해도 경제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넘길게요. 자, 금융, 건설,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자, 마케팅의 별표. 마케팅의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매각 임대할 때는 개발 후기 단계 한다, 초기 단계서부터 한다. 초기 단계서부터 해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봐봐. 여러분들 중요 임차자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건물을 딱 짓잖아요. 그러면 분양하기 전에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죠? 보셨어야 하는데. 그죠? CGV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거. 그럼 입점하게 되면은 다른 애들 들어오죠. 사전에 이런 임차자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 임차자가. 그래서 정박 임차자는 얘네들은 한번 계약하면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 임차자를 그냥입니까? 사전에 확보합니까?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오른쪽 3번에 가시면 임차인 과다 경쟁을 방지해서 그냥입니까? 임차인의 혼합을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지만 서로 어떻습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348페이지로 가볼게요. 348 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답니다. 자, 개발에도 위험이 안 따라요? 위험이 따라요. 따르죠.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워퍼드의 정리에 의해서 법적, 법률적, 시장,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개발 파트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개발업자가 되는 거죠. 개발업자가 돼보세요. 그럼 우리가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요. 법률적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자, 이건 공법이에요. 무슨 법이다? 공법. 여러분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 그냥이야 법이 바뀌었어. 그럼 이건 법률적으로 내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법이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그냥입니까? 개인 간의 관계입니까?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사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미리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됐으면 법이 안 바뀌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법률적은요. 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장은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불확실하죠.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뭐 시장 연구, 시장성 운용 아직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마케팅 매도 기억나시죠? 어디서 초기 단계야? 초기 단계죠.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있나요? 자,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세로축은 매수자에 대한 시장 위험과 같이요. 시장 위험과 같이. 그래서 자, 완공률이 100%가 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볼게요. 자, 지금 개발업자는 마케팅에 파는 것을요. 후기 단계 합니까? 초기 단계 합니까? 초기 단계 하죠. 초기 단계 그냥이요. 매수자한테 넘겨요. 그죠? 그럼 매도자는 자기에 대한 시장 위험을 초기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그래프 있는 거는 매도자입니까? 매수자입니까? 매수자예요. 대답해 보세요. 매수자는 그냥입니까? 처음에 위험이 높습니까? 높고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있어요. 자, 얘가 위험을 낮춘 거는 수익을 포기해야겠죠. 그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가격을 낮게 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위험은 높지만 가격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매수자는 나중에 가서 그냥입니까? 시장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까? 근데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에요? 선분양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지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근데 가격을 후분양보다는 어떻게 된다? 좀 싸게 파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시장 사기 고정적입니까? 계속 바뀝니까?
바뀌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요즘은 시장 분석을 좀 합니다. 그죠? 그때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투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을 믿으면 안 돼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아시겠죠?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흡수 분석이라는 건 제가 다 후술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위험은 제가 하라는 것만 펜 들어보세요. 시장은 1번 그냥요 끊임없이 변해요. 개발업자는 위험하죠.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를 가냐면 오른쪽 4번을 가보세요. 4번 있어요? 그럼 개발 기간 중 지금 이 그래프는 매도자입니까? 매수자입니까? 그럼 개발 초기에 분양을 했죠. 얘기해봐요. 그럼 개발업자는 위험을 줄였죠. 근데 부동산을 싸게 팔았죠. 반면 매수자의 위험은 초기엔 커졌죠. 왕호와 도시의 매수자의 위험은 줄지만 가치는 증가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냥이야. 매도자는 초기에 팔아야 돼. 팔아야 되죠. 가격을 낳는다는 거는 힘든데 초기에 팔아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분양을 나중에 분양하는 게 낫나요? 선분양하는 게 낫나요? 선분양에서 미리 팔아서 끼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은 어떠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도 미분양이 나거든요. 대답 좀 해봐. 그죠? 저 아시는 분 저쪽 강진이나 저쪽에 판교에 미분양이 났어요. 그죠? 시장상이 안 변했습니까? 지금 변했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 대단했었어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법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변하니까 초기 단계부터 팔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러면 그냥이야 미리 팔아제 껴야 돼. 팔아제 마케팅 초기 단계예요. 아시겠죠? 핵심만 잡으란 말이야. 알겠죠? 넘겨보세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용 위험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비용은 뭐냐면 추가적이라고 적어보세요. 추가적 비용.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방전평가 시험이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개발업자가요. 보통 지가 건설할까요? 건설회사한테 우리가 시공사한테 맡길까요? 맡겨요. 외주를 주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달라고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 저도 이제 자재가에 달았지만 어떻습니까? 자재값이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추가적으로 더 달라 그래요. 맞나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추가적으로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갑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는데요.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더 달라 그럴까요? 길수록 더 달라 그럴까요? 길수록 그렇죠. 맞나요? 자, 인플레가요. 약할수록일까?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달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 줄이는 최대 가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3, 4월로 미룰 겁니다. 아시겠죠? 안 나온 부분을 지금 막 굳이 막 힘들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3, 4월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3, 4월이고 계속 강의를 하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1번은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이 비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추가적인 비용입니까? 그럼 인플레가 약할수록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길수록 이게 위주로 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52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350페이지 가시면 체크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단계가 있죠.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물론 이거를 시장 분석과 그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이 박스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3개짜리인데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저랑 같이 이제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항상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가볼게요. 자, 부동산 분석의 체계입니다. 부동산 분석의 체계인데 갑니다. 자, 지금 갑이요.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 특정 유형의 부동산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상가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린생활도 있어야 되고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모든 부동산. 그러면
거시적으로 총량적인 지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용도 창출이 되는 것은 기반 산업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아시죠? 이게 이제 120조가 용인시로 또 약간 옮긴다는다. 그럼 용인시의 그쪽에 그냥입니까? 이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도요. 올라가니까 돈이 된다는 거야. 좀 실무적으로 가자. 아시겠어요? 그럼 지역 경제를 안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되죠. 미래 성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얘가 팔려는 거는 그냥이에요.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죠.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이 시장 분석을 가요. 그럼 시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그죠? 그럼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더 많아야 돼요? 수요가 더 많아야죠. 지금 무슨 파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발 파트고 있어요. 좀 제발 좀. 수요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건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만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사항을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요?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시장 분석이라고 배우시는데 지금 헷갈리니까 그냥 시장을 분석한다고 봐요. 맞나요? 근데 그냥 이래요. 돈이 돼야 돼요. 경제성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에요. 자,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과거 현재 추세를 봤더니 분양률이 95% 됐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됐는데 일정 기간을 봐야 되죠. 맞나요? 그럼 분양률이 높다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 일대의 땅값이 비싸집니까? 비싸져요. 얘기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역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벌써 땅값이 뛴 겁니까? 뛴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냥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되죠.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5단계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갑니다. 순서가 5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암기하는 법이 있는데, 자, 볼게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이건 2글자, 3글자니까 얘가 더 먼저 나온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라는 게 있죠? 자,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지역경제 갑니다. 자, 지역경제는,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소득, 교통망도 중요하죠? 그럼 GTX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깔려야 돼요. 성장과 개발의 유형, 대상 지역에 대한 총량적 거시적이죠. 자, 여러분 봐봐. 시장은요, 똥을 미주쳐 보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냥입니까? 수요와 공급입니까? 시장성 가볼게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나요? 자,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똥을 쳐볼게요. 수요 공급 나오면 못 찍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은? 자, 조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시장은 누구와 누가 거래되죠? 수요 공급. 자, 매매나 임대 나오면 무슨 성이죠? 그럼 따보세요. 성매매.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럼 시장성 놓으면 매매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 시장성을 따지는 게 흡수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했을 때 사람을 나누는 거와 공급을 나누는 건 틀립니다. 자, 수요자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시장 세분화는 자, 아파트를 팔려면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아파트를 질 거냐, 중소형 아파트를 질 거냐,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를 질 거냐는 사람을 나누는 거는 세분화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공급은요, 공급은 그냥입니까? 파는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을 나누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을 나눈다는 건 사람을 나눕니까? 공급 상품을 나눕니까?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따보세요. 차별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사람을 나누는 것은 차별합니까? 세분합니까?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3명이서 친한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 안 나와서 너 밥 따로 먹어라 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은 그냥이다, 세분화다. 제품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갈게요. 밑에 가시면 아까 시장 분석 있었어요? 자, 공급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차별화입니까? 수요층은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성매매. 그럼 얘는 수요금이 나와야 돼요? 매매 임대가 나와야 돼요? 개발된. 맞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 분석은 대상 개발사 자체에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됐을지 분석하는 이번에 벼붙여 보세요.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그럼 자 갑니다. 페이지로 갈게요. 아까 내가 아껴놨던 부분이 있어요. 349. 가시면 거기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분양률을 얘기합니다.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흡수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규로 공급된 특정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소화하는 게 흡수죠. 그래서 자, 여기는 내용이 보시면 목적으로 가보세요. 목적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봐봐요.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가 목적이에요? 미래죠. 그럼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시장성이다 보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양적 질적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넘겨볼게요. 아까 페이지 352로 다시 오시죠. 그럼 352로 오시면은 자,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에 흡수율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여쭤볼게요. 흡수율은 수요와 공급입니까? 매매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능력이죠. 그러면 답세 흡수율. 자, 흡수율은 그냥이요. 세 글자예요. 그럼 시장이 세 글자예요? 시장성이 세 글자예요? 그럼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 글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한 방법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흡수는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셨죠? 세 글자니까.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타당성은 대상 개발 사업의 투자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 같은 걸로 따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 두 글자, 시장성 세 글자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 5단계가 순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순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5단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냥입니까? 지역 경제입니까? 시장하고 시장성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352페이지 가시면은 다시 자, 지금 352페이지 5단계가 있죠. 찾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타 공인중개사 교과서나 학교 교과서는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만약에 시장을 분석했다면 그 안에 지역 경제가 들어갔죠. 뒤에 있는 게 더 포함 관계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암기 기법이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지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자에 동그라미 치고 박스에 그 다음에 시장의 시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자. 그 다음에 시장성의 성자 동그라미 치시고 타당성의 타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치셨습니까? 그다음에 지시성 타투. 5단계를 다 잡으셔야 돼요. 타투는 문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갖고 지방에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갔더니 용문신 하신 두목이 계셔요. 그러면서 쫄따구가 딱 들어오니 성님 왜 지시하십시오. 그러면서 지시성 타투. 그럼 타투는 그냥입니까? 문신입니까? 문신이죠. 자, 따라서 지시성 타투. 지가 뭐죠? 지역경제. 시가 뭐예요? 시장. 성이. 시장성, 타당성, 투자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5단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5단계를 이제 보고요. 2단계가 있긴 한데 페이지 350페이지로 갈게요.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2단계가 있긴 한데 지금 350페이지에 가시면은 개발의 타당성의 분석에서 밑에 보시면 시장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1, 6월 달에 해드리고 3, 4월 달에는 안 할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아까 여기까지는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채택한 거죠. 이건 그냥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시장 분석이라는 학자가 있고, 여기를 경제성 분석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시장과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내고 얘랑 같이 내진 않아요. 그럼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 돈 되는 겁니까? 시장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시장 채택 가능성입니다. 시장이 채택 가능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에 제공하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돈이 돼야 됩니까? 그럼 수익성 여부를 따지겠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만 잡으세요. 정의만. 지금 여러분들, 자, 거기 위에 가시면 의의에 부동산 개발 타당 먼저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돼 있죠?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 채택 가능성이고 경제성은 구체적인 수익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의 의의를 보세요. 경제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특정 개발 사업의 시장 채택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에 안고 있는 물리, 경제, 법률적 제약 조건을 분석하고 시장 분석의 목적은 이제 특정한 개발 사업의 개업자 투자 결정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장 분석의 역할에 리을본만 보세요. 새로운 개발 사업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기존 개발 사업자도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고 나왔었고요. 밑에 보시면 경제성 분석으로 갑니다. 자, 제가 시장 분석 다음에 경제성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시장 분석 결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는 지역, 근림, 부지, 수요인데 수요 공급은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은 시장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아까 352페이지 가시면 요 지시성 타투 있죠? 이걸 가져가십니다. 다시 갑니다. 저 보세요. 그다음에 지시성 타투. 지역 경제는 그냥요 거시적이에요. 모든 부동산, 인구, 소득, 고용이고요.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다음에 나와야 되죠. 수요 공급이 나오면 시장이죠. 그다음에 성매매. 매매가 나오면 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이 들어가죠. 근데 흡수율 분석은 과거와 현재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합니다. 이 가장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했던 개발 파트는 그 과정과 위험과 그 타당성 분석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35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는데 요건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셔서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신개발은 그냥입니까? 도시 외곽을 개발합니까? 3기 순도시 한다 그러죠. 근데 요즘은 재개발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정비 사업을 배우셨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쪽으로 많이 시험이 나와요. 찾았죠? 그럼 재개발 시행 방법에 대한 분류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취득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재개발 시행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할게요. 재개발 시행 방법이 학계론에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재개발에 대한 시행 방법에 따른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소극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열돼요. 자,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것은요. 자, 소극적인 것은 보존 재개발이에요. 보존. 찾아보세요. 보존 재개발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쭤볼게요. 신도시는 아직 불량화 됐습니까? 노후 불량화가 안 됐습니까?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사전이 키포인트가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철거를 찾아보세요. 철거. 자,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해요. 완전히 제거. 그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철거를 많이 사용했겠죠. 완전히 제거라는 게 있나요? 근데 보존에는 문화재 같은 게
없어지죠.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고 수복하고 개량은 요거는 선진국 기법이에요. 그 수복이라는 자체는 수복은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이 정비 사업의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걸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럼 정비 사업의 공법 교수님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이고 양호하면 재건축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수복이 약간 양호하고 개량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올림픽 치를 때 아테네 같은 데는 역사적 유무는 요인만 제거하죠. 그래서 요인만 제거라는 거고 개량은 정비설이 좀 미비해서 기반시설 미비해서 확장하거나 개선하고 첨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극 쪽에서 적극 쪽이 보수 개철의 순서예요. 그럼 이 저자의 순서부터 할게요. 수복이 있어요, 수복. 수복은 따라서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 지금 대답 좀 해보세요. 개량은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존은 그냥입니까? 사전에 방지합니까? 사전. 철거는 완전히 제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여성분들도 재개발해요. 그럼 보존은 아직은 젊으니까 마사지 받습니다. 철거는 갑순이가 갔더니 답이 안 나오는데 다 뜯어 고치래요. 근데 수복은 요인만 제거한 거 보톡스 맞습니다. 근데 개량은 그냥입니까? 코를 첨가시킵니까? 이걸 확장시키고 이 개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볼게요. 따라서 사전, 보전. 사전 나오면 보전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완전히 제거는 뭐죠? 철거. 개선에 개자 들어가면 개량 짓죠. 요인만 제거는 수복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단어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복은 요인만 제거, 개량은 어떻게 됩니까? 개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존은 사전이 중요하고 철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찾으셨죠? 자, 이건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찾으셔서 오지선답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외에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공법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토지 취득은 다음 주에 하달라고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